교파를 초월한 선교단체가 모여서 그야말로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축제가 될 선교한국대회가 오는 8월에 열립니다. 대면으로 열리는 건 5년 만인데 선교한국 최엽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엽 선교사입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모임으로 행사가 열리는 걸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선교한국대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한국대회는 한국의 기독 청년들에게 타문화 선교를 도전하는 대회입니다. 네네. 1988년 제1회 대회가 있었고요. 지난 35년 동안 17번의 대회를 통해서 약 6만 4천여 명이 대회에 참석했고 네네. 그중에 3만 6천 명이 선교원신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 80%가 선교한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면으로 5년 만에 제18회 선교한국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이제 8월에 열린다고요? 구체적인 일정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8월 7일에서 11일에 네. 포항 한동대와 또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주제로 대구동신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문대원 목사님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셨고요. 그리고 학생 선교단체의 전설 JDM의 윤태호 대표님, 네네. 그리고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 떠오르는 여성 리더 맥 선교회의 박현주 부대표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전 GMP 대표 김효한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 선교 동원계의 대부이신 한철호 대표님, 이런 분들이 주강사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3차 등록까지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 등록 과정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1차 등록은 5월 30일까지고요. 네. 2차 등록이 7월 4일까지고 3차 등록이 8월 1일까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궁금한데 준비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선교한국 대회의 프로그램의 준비 컨셉은 이해와 참여입니다. 과거 대회와는 달리 요일별로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화요일은 전반개척 선교, 수요일은 이주민 선교, 목요일은 총체적 선교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미셔널 세바시 테드 토킹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각각 주제별로 3명의 강사가 10분에서 15분 동안 이 총론적인 걸 다루고 네. 그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미셔널 Q&A를 통해서 질문하고 즉문즉답으로 패널이 답을 하고 함께 토론하는 그 후에 미셔널 멘토링을 통해서 그리고 다이나믹 배움터를 통해서 선교단체의 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안내받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아이자의 61의 저녁 집회와 그리고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갓센즈라는 앱인데요. 그 앱을 통해서 선교의 수요와 공급이 알고리즘을 통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지 네. 수요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신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방향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선교적인 앞바퀴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번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예. 참가하시는 청년들은 그런 복음의 동력으로 선교적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선교적 제자도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선교한국 대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저희가 좀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한국 대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비전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선교한국은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합, 연합. 두 번째는 청년, 네. 세 번째는 타문화 선교인데요. 선교한국은 학생 선교단체와 파송 선교단체 그리고 지역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이 기독 청년들에게 타문화권 선교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한국 대회 역시 근본적인 목적은 청년들로 하여금 선교에 헌신하는 꿈과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청년대학부의 뜨거운 열정이 글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순종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선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것이 수적인 우상향을 통해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네.
업다운이 있고요. 보합이 있었고 가장 최악이었던 포로기 때만 봐도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동일하게 밤나무 그루터기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해도 그루터기가 씨앗으로 남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네. 또 남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처럼 남아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모로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기독 청년들이 만든 카페인데 그 청년들이 아프리카 언어로 된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그들의 자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또 준비돼야 할 선교적 자원이 있다면 어떤 거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 번역 선교, 어린이 선교, 여성 선교, 캠퍼스 비전 여러 가지 선교가 있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지난 15년 해외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입니다. 매일매일 선교사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없다면 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태도가 없다면 선교지에서는 건강한 선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영성과 인격을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과 인격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실 텐데 8월 대회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고요.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실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2023년 제18회 선교한국 대회의 주인 되셔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네.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강단을 맡은 우리 강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세 번째는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네 번째는 무엇보다 이 선교한국 대회 소식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복음과 선교에 헌신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 동원과 모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는 8월 7일에서 11일까지 선교한국 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교한국 최욱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